안녕하세요. 신영고 1학년 통합사회 A 중간고사 대비한 세 번째 원격 수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시험과 관련된 마지막 단원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였는데, 자, 헌법은 한 국가의 어떤 최고법이고 근본법이고 기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를 보면은 국민주권 원리가 있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의 주인이니까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선거, 국민투표 이런 개념들이 이 국민주권 원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권력 분립.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 다시 말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어서 자,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의 운영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 이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입헌주의 원리가 되겠죠. 자, 이런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권력 분립을 왜 할까요? 그리고 국민주권은 왜 있을까요? 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권 관련된 조항이 10조부터 시작하는데, 그 10조의 내용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죠. 자, 이 조항은 모든 기본권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기본권의 어떤 뿌리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요 조항은 어떤 경우든 이거는 침해당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조항이고, 이러한 이 조항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의 근본적인 그런 조항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른 기본권들이 이 조항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프린트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28쪽. 자, 자유권.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기본권과 관련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종류를 각각 이렇게 정리해서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권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자유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국가의 어떤 간섭을 배제한 그런 권리라고 했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특성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성이 강한 권리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는 의미죠. 자,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가장 자유권 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모의 자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자유권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특히 자유권에는 또 재산권의 보장이 바로 자유권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등권은 국가에 대해서, 자, 요 말이 중요하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자, 차별하더라도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이자 정치적 의무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참정권에 속하는 권리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권은 국가에 뭘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죠. 적극적 권리이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관련 있죠.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에 열거되지만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는, 의무를 좀 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약자와도 관련이 있고, 자, 이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교육과 관련된 거, 근로와 관련된 거,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 여성과 관련된 거, 장애인과 관련된 거, 또는 환경과 관련된 거, 노인과 관련된 거 등등등,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보장 아니면 환경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고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이 청자가 들어가죠. 전부 청자가 들어가는 이런 권리들이 다 청구권인데, 청원권, 자신 국가에게 뭘 요구하려고 국가기관에 문서로 요구하는 거, 우리가 국민청원하고 그러죠. 청와대, 이런 게 청원권이 되겠고, 재판 청구권, 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판사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판 청구권이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국가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 다음에 형사 보상 청구권. 자,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청구권에 속하고, 이러한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또는 수단적 기본권,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되어 있는데, 자,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하는 거죠. 이게 공공복리입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 우리가 제한할 수 있지만은,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 자, 본질적인 내용이 뭐에 해당될까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준법 의식과 관련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프린트 33쪽에 준법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그런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합법성이 인정받는 거죠. 그런 법률에 의해서만 법치주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어떤 그 내용, 목적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돌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내용이나, 당연히 형식과 절차는 당연한 거고 그 목적과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사회가 형식적 법치주의만 머물러 있는데 준법 의식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볼 수 있을까요? 히틀러 시대, 그렇죠?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형식은 갖췄지만은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침해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머물러 있는데 준법 의식만 강조한다면은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시민 불복종 운동과 관련돼서 이 정당화 조건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자료 1번과 자료 2번 자료 1번과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자 정당화 조건인 공익성, 비폭력적 방법, 최후의 수단, 그다음에 처벌 감수 이런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중간고사 대비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